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전 룰. 본선 자동 진출 인원 4명을 제외한 28명의 트레이더들은 4개 조를 이루어 매매합니다. 각 트레이더에게는 방송 승점, 데일리 승점, 위클리 승점 3가지 기준으로 승점이 부여됩니다. 각 조별로 상위 승점 트레이더 4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5일 뉴욕 증시가 세제 개혁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0고지에 올라섰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30포인트 이상 치솟았습니다. 중국이 토종 브랜드 자동차와 부품 회사를 2025년까지 글로벌 톱 10에 진입시킨다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국 공장 외자 지분율을 최고 50%로 제한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조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5일 국제금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대선 투표에서 이 프렉시트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나아가 미국의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까지 커져 미국 증시가 연일 치솟자 금값이 연일 하락한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5일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이어져 온 약세 행진을 멈췄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원유에 대한 투자 심리를 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는 1.0914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50달러가 붕괴된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49.1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투자 중계쇼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D조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C조의 경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상당히 많은 변동성 있는 시장 가운데서 우리 트레이더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제 꼭 참고하셔서요.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D조의 경기 함께 중계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경기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 신동국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송준식 해설위원님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 날에 찾아뵙게 되는 분이죠. 신동국 해설위원님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의 수익을 위한 해설, 송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네, 수익을 위한 해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수요일 날에 돌아오는 분입니다, 항상. 네, 신동국 해설위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일씩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쉽고 단단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 날에는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날에 오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지는 것 같고요. 자, 일단 ABC D조가 일단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또 D조까지 다시 경기가 진행되는 날인데, 그동안 상당히 선수들이 몸을 빨리 푼 것 같아요. 수익과 이 매매 현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D조는 많은 분들이 D조의 트레이더 분들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대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많이 흘러 넘치는 시장인데요. 지금 현지 시각에서는 외신들은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는지 캐스터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외신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미국 개장이 이제 30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제는 기업 실적 및 세제 기업 기대방에 미 증시가 상승했었고요. 또 위험 자산 선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마켓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텍스 리폼, 그러니까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미국 그러니까 세제 개혁안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income tax rate paid by public corporation이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하락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allowing multinationals to bring overseas profits at tax rate of 10% versus 35%라는데 이게 다국적 기업을 35% 세제를 받던 것을 지금 10%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오늘 화이트하우스에서 1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세제 개혁안과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발표가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로이터는 원유 재고가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Wednesday, ample global supplies and data showing a rise in U.S. crude inventories. US의 원유 재고량이 상승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 오일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브렌트 크루드가 26센트 하락해서 51.84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또 텍사스산 원유는 24센트 하락해서 49.32에 마감을 했고 또 다른 것들을 지켜보면 원유가 89.7천 배럴로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속해서 살펴봐야겠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UK가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게 지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브렉시트 세크리터리 데이비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브레튼이 떠나면서 유러피안 유니언과 어떤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want European Union to be united. 자기가 떠나지만 그 유러피안 유니언은 최대한 평화롭게 이 관계를 지속시키길 바란다는 건데요. An intelligent approach,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떠나면서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을 해나갈 것이고 본인들도 이제 혼자서 영국에 자립을 하면서 크로아티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모든 곳에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또 다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1부 마칩니다. 네, 해외 외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또 크루드 오일 원유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왔고요. 또 최근에 대외적으로 좀 많이 거론됐던 이슈가 역시나 나왔습니다. 이 이슈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해설위원님.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원유 재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5시 35분에 미국 석유협회가 원유 재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게 이제 89만 7천 배럴 증가, 예상치는 130만 배럴 감소했는데 증가로 나왔고요. 따라서 23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주간 원유 재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유 재고가 예상은 지금 현재 감소로 166만 배럴 감소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증가로 미국 석유협회처럼 나타나게 되면 발표가 되게 되면은 49불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제 개혁안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35% 법인세를 15%로 낮춘다고 하는데 글쎄 셧다운 위기도 지금 앞에 있는데 과연 그 법인세를 35를 15%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일 뿐이지 사실 실행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재고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를 비롯해서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도 재고량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49불도, 강력한 지지대였던 49불도 깨질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준식 해설위원님과도 오늘 이슈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은 다른 경제 지표는 없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와 셧다운 그리고 세제 개혁안 이 세 가지로 그 시장을 좀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해설위원님께서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는 저와 같은 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셧다운 관련해서는 제가 세 가지만 과거에 네. 셧다운이 발생했던 세 가지 이슈들만 좀 짚어보면은 1995년도 12월에 셧다운이 한 번 있었고요. 2011년도 7월, 8월 이때도 셧다운이 한 번 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락이 됐었고요. 2013년 10월에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또 GDP가 악화되는 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국경 장벽 설치를 이제 2018년으로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한 발짝 좀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셧다운은 그래서 진행은 안 될 것 같지만 과거에 어떤 이슈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는 한번 확인하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많은 이번 주간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정해드린 대로 오늘의 D조의 방송 승점 가져갈 수 있는 경기 날입니다. 자, 먼저 선수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D조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함께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배틀리그 예선 D조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레이더 만나볼게요. 네,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입니다. 예, D조 홍일점 트레이더죠. 지금 옌을 보유 중인데 어떻게 시장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화인 옌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천기살롱 트레이더입니다. 예, 천기살롱 트레이더는 이제 1분 그 차트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금하고 원유가 현재 포지션으로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시죠. 자, 선재 트레이더입니다. 예,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매매 패턴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데일리 손익 오늘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1등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입니다. 예, 파생 야신 트레이더는 이제 주식 경험이 매우 많은데 아직 이 시즌에 들어와서는 이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얼마나 성과가 좋아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이지 시스템입니다. 예, 기관 매집 단가를 분석을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어떤 기관 매매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포지션을 잡아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입니다. 예,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드는 이제 원유하고 금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신화,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골드베인 트레이더입니다. 예, 시즌2의 가장 연장자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은퇴한 친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 오늘도 그 좋은 본보기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D조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7명의 트레이더 만나보셨고요. 이외에도 32명의 트레이더의 매매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배틀리그 시작을 해볼까요? 배틀리그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오늘 D조이기 때문에 D조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1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제 트레이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1,840 이상의 수익금을 내면서 오늘 묵직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니까 선제 트레이더, 천기 살롱 트레이더, 파생하신 트레이더가 손익이 조금 계속 바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위에서 3위까지의 그런 변동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어서 2위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천기살롱, 4위는 에이지 시스템, 5위는 전쟁의 신 순으로 순위 이어가고 있고요. 6위는 시그널 빌리프, 7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D조 경기 날인데, 선제 트레이더가 상당히 선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가 우리 트레이더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쉬운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제도 트레이더분들이 최근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수익금을, 동일하게 끌어가신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연결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D조의 경기 날이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익금이 조금 더 늘었네요. 원유에 대해서 네. 매수 포지션 들고 계신데, 자, 일단은 이 $1,900 이상의 수익금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매매로 수익을 얻어 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우리 방송 날이라서 좀 신경 썼는데요. 네. 우선은 유로하고 원유로 좀 했어요. 네. 네, 유로는 지금 국가에서 약간 눌림들이 있고 추가적인 하방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이라서 길까지 매도를 좀 끌고 왔었고요. 원유는 우선은 지표 전에는 49불을 깨지 않고 지금 반등한 49.30까지 보고 3040에서 지표를 기다리지 않을까 해서 매도로 끌고 왔다가 지금 매수로 다시 돌려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900로 오늘 방송 날인 만큼 신경을 잘 쓰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선전에는 승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점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는 유로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네, 유로는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1.09달러 선에서 네네. 네, 움직이고 있네요. 네네. 유로는 지금 09300 네. 빠진 상태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0900이 빠지면 오늘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우선은 0900부터 0930까지 보합 혼조세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선 전반적으로 오늘 눌림들이 있고 달러가 약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약간 밀리는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들 미장 때 추가적인 하방 여력을 봐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오일 쪽에서도 또 공략을 하시는 것 같고 유로도 같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도 매매 흐름 잘 살펴보면서 저희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D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제 트레이더 먼저 만나봤습니다. 방송 날인 만큼 또 방송 승점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매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승점에 대해서 좀 합계를 해봤는데 방송 승점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승점을 좀 잘 쌓아가시는 분들이 예선전 통과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예선전 중반을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데 네. 사실 1위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위까지의 승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예, 오늘 5일에서 배팅을 한번 크게 줌으로써 힘을 실으면서 네. 트레이딩에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좀 여력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준신 해설위원님 말씀은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오늘 같아요. 네. 원유 재고로 승부를 좀 거시는 트레이더들이 다른 조들도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선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네. 첫 주에는 사실 조금 부진했다가 이제 네. 그 성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좀 성과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매매를 보니까는 원유나 유로나 S&P, 항생
나스닥까지 매우 여러 종목을 좀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실 때 또 이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종목을 매매하는 이런 방법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종목에 대해서 매매 패턴을 보여드리고 또 그거에 맞는 특성을 또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위인 파생 야심 트레이더 바로 연결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반갑습니다. 참 좋은 성적으로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1위를 바짝 쫓고 계시는데, 자, 1,4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계세요. 네. 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수익금 벌으셨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는 이제 지금 요즘 근래 장세 자체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유동성으로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요. 네.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이제 소액자님들을 위한 그런 매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치를 하면서 어제 유로 매도와 매수를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는 그 방송에 보여진 건 아마 손실로 좀 났을 건데, 어제 유로 이제 오버 일부 한 거하고 오늘 또 추가로 매도 들어간 부분으로 해서 유로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네. 거기서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S&P도 단타로 해서 S&P 쪽에서 수익을 일부 냈습니다. 네. 예, 그 유로 매수로 접근을 하셨네요. S&P 같은 경우는. S&P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네, 수익을 네, 챙겨가신 것 지금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 때문에 좀 전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네. 예,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1.10달러 가까이 갔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네. 향후에도 조금 상승보다는 1.10달러를 넘는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보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네. 아래 구간에 지금 갭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맞아요. 메우고 갈 수 네. 있는 그런 위험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맞습니다. 맞아요. 차트에서 좀 갭이 생긴다면은 또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렇다면 유로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연두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또 예상대로 이슈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갭을 메꾸고 맞아요. 다시 한번 상승을 가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거고요. 펀더멘탈로 볼 때도 사실 시장에 드러난 뉴스들로는 조금 강세 요인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그렇다면 오늘 또 원유 재고 발표 있는 날이기도 하고 방송 승점 가져갈 수 있는 날이라서 좀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다음 전략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골드하고요. 네. 이제 원유 쪽 보고 있는데 원유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경험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데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 하방으로 크게 나오는 그런 추익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간에 지금 차트상 원유 같은 경우는 일봉상 지금 지지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8불 때까지는 매수도 지금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매도 쪽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49.08달러인데 일단은 48달러까지는 매도에 대한 관점 보시고 48달러 선에서는 다시 반등의 흐름,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네. 그 시점이 되어야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날인 만큼 지금 처음부터 출발부터 좋은 성적 내고 계신데 2부 마지막에는 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파생 야심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오늘 1, 2, 3위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3위인 LG 시스템, 4위죠. 네. LG 시스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이 시간이 흘러서 D조의 경기 날이에요. 트레이더님, 현재 4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수익금 80달러 기록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금 쌓으셨나요?
지금 5일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40달러 아래 48.96에서 가치평가 매수 들어가고요. 네. 거기서 치고 단기적으로 올려서 수익 청산했습니다. 아, 네. 단기 반등을 좀 이용하신 것 같고요. 네네. 자, 지금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의 차트인가요? 네네. 아, 네. 차트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저희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진입 단가들을 미리 따다다닥 분석해놔서 여기다 라인 그어드리고요. 네. 그어드린 다음에 저희는 자동 시스템으로 이 라인들에서 진입하도록 설치를 해놔서 알아서 이쪽에서 딱 가격이 오면 체결돼서 들어가고 자동청산으로 청산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세선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세선은 아니고요. 네. 기관이 진입했던 단가 분석 위주로. 네.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원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종목 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골드 파운드 같이 보고 있고요. 네. 골드 파운드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멀리 있어서 금일 경기 끝날 때까지 체결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단가를 명확히 정해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매매를 들어갔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매도 포지션 들어가셨네요. 네네. 네. 중에. 어느 선까지 보고 계신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반등 보이면은 빠르게 청산 들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 구간에 계신데 빠르게 청산하신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고요. 잠시 후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에이지 시스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원유 발표가, 재고 발표가 있을 때는. 내추럴가스가 아주 급등을 하네요. 그러네요. 슈팅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항상 원유 재고가 나올 때 천연가스까지 같이 좀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원유도 그렇지만 천연가스도 최근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더는 이제 어떤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보고 매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라면 당연히 아래쪽으로의 힘이 또 가해지기 때문에 미리 매도로 들어가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지 시스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1, 2, 3, 4위까지의 순위가 현재 자막 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볼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디조 경기 날입니다. 지금 항생을 역시나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매도 들어가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사실은 장대 항복이 나와서 사월물 2개랑 추가를 하나 더 보고 지금 들고 있는 건 6월물이에요. 네. 조금 더 보려고 가지고 있는 건데 4월물은 사실상 오늘 정리를 했어요. 손익을 좀 많이 감안하고도 정리를 한 이유가 제가 기간 체크를 못했더라고요. 항상 파생 상품에는 그 기간이 있어요. 말을 하자면 지수주는 항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물이 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는데 결제 주세가 되는 날이 내일이더라고요. 그 기간을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 손실 감안을 하고도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지수주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매도보다가 매수가 맞지만 항생 같은 경우는 오늘 5월물 이제 회원들 배팅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이제 복구 좀 하려고 배팅을 하려고 24,540짜리 오늘 고가인데요. 5월물이 고가를 대기를 했는데 찍고만 가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사실은 저 6월물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도 있고 지금 5월물이 시작을 해서 한 50일경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좀 추가 부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항생이 제가 큰 손실을 좀 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고 제 매매도 이제 많은 매매도 아니지만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큰 손실 준 날은 사실상 조금 쉬었다가 내일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매매는 오늘 아마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없다라고 보고
사실상 지금 뭐 지수주들 보시는 분들 뭐 S&P나 나스닥 마찬가지 매도 보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지켜봤다가 꺾임세 있을 때 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관망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뭐 손실권이든 플러스권이든 간에 말씀해주신 그런 가격대 그리고 자기가 관망하고 있는 그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최근 이제 그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에 의외로 위험 요인이 많다고 시장에 위험 요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뭐 나스닥에 사상 최고 치렀고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지수들이 최근에 지금 계속 고점 가까이 이런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항생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 트레이더분들이 조금 더 좀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전정현 신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항생하시는 분들은 다른 모든 매매에서는 MIT 스탑로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는 손절 범위를 줄 수 있는데요. 항생 같은 경우는 스탑 범위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주의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도움 말씀까지도 감사합니다. 네.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 거래소에는 지금 그러니까 스탑 주문이 서버 주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스탑 주문이 가능한데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스탑 주문이 안 된다는 점 투자하시는 분들도 모두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증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뭐 오늘도 코스피 상당히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 최고치에 비해서 3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 그에 관계해서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자, 이런 위험 요인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죠. 항상 이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아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또 시장 참여자들은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 고점을 뚫고 상승할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좀 나누어지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보다는 위든 아래든 아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흐름대로 잘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 미국 증시 만나봅니다. 네,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수는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9달러를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통화와 그 밖에 뭐 상품군에서도 움직임이 지금 좀 적은 것 같고요. 지수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제 시장이 개장을 했지만 특별히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장이 열릴 때 그 직전까지 사실 전산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장이 열리고 잠깐 두세 시간 쉬었다가 전산장이 열리고 전산장이 끝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본장이 열리지만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전산장이 열리다가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크게 개장과 함께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또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 보셨고요. 오늘은 또 주요 지표가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아직은 고요한 분위기다. 뭐 그런 느낌도 다가와요.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6,000선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회복을 하고 지금 사실 그 6,000선을 견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애플,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장주들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오늘도 그 분위기를 이어갈지 좀 관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호조로 이어가면서 이 시장이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말씀하세요. S&P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의 호조라는 거와 세제 개혁안 이거는 분명히 상승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셧다운 문제라든지 사실은 아직도 네.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이 시장의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지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시장이 현재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 두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더 직격탄으로 또 직접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가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지수가 조금 힘을 내고 있죠. S&P 500에 대해서 상승세를 조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하나 네. 조금 통화 쪽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네. 유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프랑스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갭업을 했어요. 갭업을 하고 이 갭을 안전자산들은 뭐 예니라든가 골드라든가 채권들은 다 그 갭을 한번 메꿨는데 네. 유로는 아직 그 갭을 못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내일 ECB 금리 결정이 있죠. 금리 결정이 있는데 6월부터 이제 통화 부양 기조를 이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로 강세 재료예요. 이거는 예, 강세 재료라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 이 갭을 못 메꾸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통화에 대해서는 상승 요인이 상당히 이슈와 뉴스가 많지만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갭을 메꾸지 못하는 그 힘 때문에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전에 파생야신 트레이더와 좀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자, 유로까지 살펴봤고요. S&P 500이 위쪽으로 가나요? 없이 질주를 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나스닥에 이어서 S&P도 위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S&P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을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 경제 지표로 봤을 때 경제 지표가 또 좋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특히나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이 거의 독보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 결국 지난번 선물 기준으로 고점이 아마 2,400선을 가까스로 한번 터치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 2,400을 한번 좀 도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D조가 방송 승점을 얻어갈 수 있는 경기 날입니다. D조의 상황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1위는 선제 트레이더 수익금이 더욱더 올라갔죠.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시고요. 자, 2위는 파생야신 트레이더입니다. 천기살롱, LG 시스템 순으로 순위의 변동은 없고 수익금의 변동만 있네요. 자, 이어서 시그널 빌리프, 골드베인 트레이더까지 지금 순위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동물 트레이더분들이 조금 시작이 살짝 좋지 않은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마이너스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지표 발표하면서 크루드오일 보유하고 계신 트레이더 분들은 손익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D조 매매를 조금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D조 트레이더들이 최소 상대적으로도 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오늘 이제 20, 30분에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아마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금방 우리 송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을 전후로 해서 손익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D조 분들은 원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연결 통해서 직접 인터뷰해봅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D조의 경기 날이에요. 네. 오늘 지금 순위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지금 어떤 포지션을 현재 보유 중에 계신가요? 제가 지금 원유를 가지고 있고요. 네, 원유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네. 근데 이게 시작점이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제가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통에 그 금요일날 급락을 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보던 신호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너무 주저앉는 바람에 손절을 할 기회를 놓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번 주에 잠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이제 꾸준한 수익을 내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하락세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게 있기도 했지만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끌려오게 됐습니다. 일단 예. 포지션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물려 네, 있으신 솔직하게 게. 네, 맞아요. 네,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거래를 네. 해보면은 트레이더님 말씀처럼 네.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또 손절을 하게 그런 되면은 경우가 더 많죠. 매매가 꼬이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아예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한 가지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여러 뉴스나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올 만큼은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일단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저도 이번 기회로 또 많은 경험치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다른 네.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선절매를 통해서 이렇게 막 잘라내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러기보단 지금 현재 포지션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이제 반대로 가면 또 절망적이겠지만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갈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49불이 무너진다면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죠. 49달러가 무너진다면 그때 맞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시그널빌리프 트레이더만의 그런 매매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손절선을 좀 비켜가는 경우가 또 두루 많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매매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베인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원유 13계약이나 50.01달러에 매수로 들어가셨어요. 네. 자, 궁금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네. 어떤 오히려 전략이신지 제가 올인을 궁금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사업체를 좀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런 주라서 네. 자전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라인이 그래도 나름 분명한 크루드 오일에다가 지금 백핑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가는 거는 사실인데 아마 뭐 또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11시 반 지금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해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마 최고 연장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유는 하고 있고 제 마음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엄마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리면 제자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이거 기다리면 그 자리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는데 일단 어제 제가 운동하고 나서 괜히 조금 오버해서 성점은 따고 싶다 이런 제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10시 반 정도 돼서 제가 목표하는 수익까지 와서 방송 성점을 좀 따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손절은 없는 건가요? 손절이라는 용어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리에 제가 버틸 수만 있으면 시장이 저를 찾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봐서 사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최초의 투자 자금을 제가 정액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정 기간이 오면 이제 여기에 포지션이 다 묶여있으니까 딴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올라오는 포지션이 있으면 약간 청산을 해볼까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시작할 때는 지수 종목을 조금 한번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뭐 급한 일도 좀 끝나고 했으니까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려면 청산을 조금 해볼까 고민을 해볼 거고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 있네요. 11시 30분까지 제가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좋은 뭔가 결과로 끝냈을 때, 뭐 아니면은 어떻게 청산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긴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D조의 이 동물 두 분이 좀 네. 발톱으로 이렇게 예, 감추고 이렇게 먹이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 비유가 아주 상당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우리가 트레이더분들은 사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길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은 이 트레이더들의 매매를 보고 나는 짧게 하겠다 또는 길게 하겠다 그런 거 정도는 하나 또 결정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베인 트레이더님 이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렇게 트레이더 분들이 솔직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어디서 이런 자신의 그런 매매,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가까운 친구에게도 듣기가 좀 힘든 이야기인데, 성심성의껏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D조의 트레이더 분들 인터뷰 해봤고요. 지금 수익금 현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의 현황부터 보실게요. 자, 일간 수익금 A조의 현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5위까지 계속 추세 플러스예요. 신호 트레이더가 상당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위는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 다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골든루트가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골든루트가 매매가 상당히 좀 적극적이었고요. 성과도 좋았고요. 아마 또 이 방송 중에 또는 오늘 또 시간 지나면서 또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4위는 맥전메토, 5위는 불사라 트레이더 순으로 정리 도와드렸고요. 자, 6위 공동 6위입니다. 문수사리 캔디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마이너스권이 없네요. 자, 이어서 B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산성 트레이더가 처음으로 1위를 맞습니다. 이제 좀 몸을 푸시는가요? 668달러 선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위는 513 트레이더, 3위는 주천선생 트레이더입니다. 1당을 벌써 채웠네요. 네, 맞습니다. 자, 4위 공동 4위네요. 랭버 시스템 박진서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매매 심불꽃 트레이더까지 또 다시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C조 보시죠. 북두칠성 트레이더 오늘 어마어마한 성적 보여주고 계십니다. 압도적인 수치네요. 아니, 월척을 몇 개나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후에 인터뷰해보도록 하겠고요. 2위는 어제 1위를 달렸던 차트미약 트레이더. 자, 김경민 놀부선생 수지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고요. 추장 트레이더와 지풍생 트레이더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 편성된 조입니다. S조입니다. 와, 어제 이어서 외환용 트레이더 강력한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달러가 넘었어요. 레이스가 꾸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맞습니다. 현재 매매는 주로 이제 외환영웅하고 황금연무 트레이더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노주 트레이더, 리치 트레이더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환용운 트레이더 다시 한번 시동을 좀 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업도 바쁘실 텐데. 네. 해설위원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A조에서부터 모든 전체 수익금 현황,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평가손익과 청산손익이 함께 합계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뭐 이전에 좀 수익금 현황에서 뒤로 밀렸던 분들도 다시 한번 앞으로 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분들이 예선 통과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정말 시즌2에는 더욱더 실력자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금 현황까지 확인하셨고요. 10시 4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2380선을 올라타긴 했었는데 어제 여기서 사실 추가 상승한다면은 이전 고점인 2397까지 한번 터치를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네, 지금 시세 현황 보고 계신데 모두 음봉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런 경우 흔치 않았는데 이후 흐름이 상당히 더 기대가 됩니다. 뭐 폭이 크진 않지만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도 이따 한 11시 20분쯤 어디서 시작을 할지 시작점이 맞아요. 한 49.50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한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게, 그러니까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 미국 석유협회에서 증가됐는데 에너지정보청에서는 감소하느냐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증가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반대로 가는 경우도 몇 번 있긴 했었죠. 또 물론 또 재고가 증가해도 가격이 또 우리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아주 1차원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더구나 이제 53.47달러인가요? 거기서 지금 49달러까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뉴스를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23시 30분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말 현재로서는 아주 궁금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답정너가 원유 재고는 늘었는데 네, 맞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의 요인이 될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해석이 좀 아무래도 자유로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대외적인 이슈도 그렇고 정상보다는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 많이 이어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런 추세를 좀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약간 말장난처럼 될 수 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거죠. 그렇죠. 저 살짝 이해하는데 1초가 걸려서 네네 감사합니다. 자,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네. 자, 1부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전체 누적 현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32명의 트레이더는 지금 현재 누적 순위 어떻게 될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1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고요. 자, 2위는 외환용운 트레이더 아주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리아 트레이더도 $10,000. 네네네, 맞아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중을 해야 될 것이 골든루트 트레이더. 강합니다.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상당히 저력이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맞아요. 저력이 상당히 있는 트레이더인데 시즌 1에서도 그 저력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5위는 맥점 멘토 트레이더입니다. 저희가 맥점 멘토 트레이더도 정말 승점 관리도 잘 하시고요.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셔서 상위에 항상 랭크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일당을 30만 원이신 513 트레이더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즌2가 끝나면 이름을 좀 바꾸셔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515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7위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입니다. 이전에 만나 뵀죠. 자, 그리고 다음 순위도 확인하시죠. 북두칠성 트레이더 오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조에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시고 9위는 AG 시스템, 10위 놀부선생, 11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 순으로 추천선생, 수지 첨기살롱 순으로 순위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 예선전에서는 상위 4명의 트레이더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더욱더 치열하고 재미있는 경기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